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기초 파트 중에 기초 한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초 한방에서는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외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침이나 뜸, 부항이라고 하는 아이들에 대한 간호, 그리고 다양한 이제 한방에서 사용하는 치료법에 대한 간호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치법이라고 해서 약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로 약물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크게 잡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고전적으로 많이 나오는 오장, 육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약의 제형 중 물로 끓여. 지금 이거는 내복약.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치법이라고 하는 아이에 속하는 내용이죠. 약재에 대한 거예요. 자, 물로 끓여 유효 성분을 추출한다. 이게 우선은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재 가감이 쉽다. 네, 요게 두 번째 키워드. 그리고 급성질환에 사용한다. 세 번째 키워드. 요 세 개의 키워드가 이야기하는 아이는 5번의 탕제입니다. 자, 고제라고 하는 것은 물로 끓인 다음에 더 졸여서, 찌꺼기를 제외하고 더 졸여서 사용하는 걸 고제라고 하는데요. 외용약의 형태도 있고 내복약의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홍삼고, 무슨 고 이렇게 해서 끈적끈적한 형태 내복약이 있고요. 외용약으로는 보약이라고 해서 우리 피부에다 붙이는 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졸여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고제 보시면 되고요. 주제는 약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에다 약재를 담궈서 사용하는 거. 전제는 좌약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몸 체강 안으로 삽입하는 약물. 산제는 가루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재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이 문제가 바로 나왔네요. 탕제를 농축시켰다. 그리고 외용제나 내복약으로 쓰인다. 예, 답은 여기에서는 고제가 되는 거죠. 자, 나머지는 아까 나왔었는데 안 나온 아이 환제가 있네요. 여러 가지 약들을 꿀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밀가루, 풀 이런 걸로 동글동글하게 뭉친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오황, 청심, 환이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 약재를 동글동글하게 뭉쳤다라고 하는 아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침에 대한 간호 문제인데요. 자, 침이라고 하는 아이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유침이라고 하는 것은 침을 막고 있는 중을 이야기해요. 막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침을 맞으면 보통 15분, 40분 정도 침을 막고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환자가 자꾸 자세를 변경할 때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침이 구부려지는 만침인데요. 자, 침에 대한 용어들이 몇 가지가 나와져 있는데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훈침이에요. 훈침은 환자가 쇠약하거나 너무 긴장한 경우 침을 막고 있던 중에 실신하거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면 훈침이라고 합니다. 자, 전제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간호, 아무리 좋은 치료다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불편해하면 우선 중지해요.
그래서 훈침이 있다라고 하면 의사에게 보고하시고요. 침을 전부 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따뜻한 물을 먹게 하거나 쉬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남은 침을 다 발침한다 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요. 호침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침의 형태예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침. 그래서 우리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렸죠? 아플 때는 어떻게 해준다? 호 해준다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침, 호침입니다. 자, 채침도 침의 부작용인데 침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자, 침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게 근육이 확 긴장을 해서 얘가 빠지지 않는 상태를 채침이라고 해요. 억지로 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위를 좀 따뜻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근육을 긴장을 완화시킨 다음에 발침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침은 침을 놓는 행위입니다. 놓는 행위.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침을 놓는다라고 할 때 먼저 자침을 하고 그 다음에 침을 가지고 있는 유침 시간을 가진 다음에 침을 모두 빼는 발침. 요렇게 단계가 될 거예요. 자, 뜸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뜸 치료 시 간호로 옳은 거.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뜸은 온요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침과 뜸을 놓는 부위는 모두 다 경혈이라고 하는 부위에다가 놓을 겁니다. 즉 경혈에다 놓는다. 경혈은 경락이 지나가는 가장 큰 문을 경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혈에다가 침과 뜸을 놓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서 온요법이기 때문에 금기가 있어요. 그 금기의 대표적인 게 바로 고열 환자 금기입니다. 자, 우리 열이 나는 환자한테 온요법은 적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고열이 금기이면서 이 침과 뜸에 공통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술에 취한 경우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한 경우. 두 번째, 너무 허기진 경우. 그리고 너무 배가 부른 경우. 부른 경우는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져 있고요. 너무 피곤한 경우.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다라고 하는데 너무 쇠약하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쇠약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금기다라고 되어져 있고, 자, 4번이 중요합니다. 출혈이 의심되는 정맥류 또는 피부에 손상이 있는 부위. 이런 데는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볼게요. 고열 환자는 당연히 아니고 피부 알레르기 주의하셔야 되겠죠. 아, 죄송해요. 이거 답이 틀렸네요. 효과적인,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아니었군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였군요. 고열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틀렸죠. 금기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볼게요. 피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의한다. 요거는 맞네요. 그죠? 이거 옳은 문장이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마비된 곳이나 당뇨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자, 마비된 곳 감각이 없기 때문에 화상 위험이 있어서 안 돼요. 당뇨 환자도 감각이 둔해져 있고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회복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둘 다 안 됩니다. 떼어낸 뜸은 바로 폐기한다? 아니에요. 바로 폐기하지 않고 온도를 충분히 낮춘 다음에 폐기하셔야 되는데, 자, 뜸 치료할 때 고려해야 되실 거,
환자에게는 화상의 위험이, 쟤를 통해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환자가 뜨겁다고 호소하면 정상인이 아니죠. 이게 일부러 화상을 입히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고요. 요즘에는 요거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환자가 불편감을 느끼면 어떻게 해라? 중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으로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자, 환자가 침을 맞던 중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을 호소한대요. 자, 지금 키워드 나왔네요. 침을 맞던 중 어지러움과 호흡곤란. 그러면 이건 뭐다? 훈침이죠. 자, 훈침에 대한 간호. 먼저 의사 보고 발침, 그다음에 따뜻한 물과 안정이었었죠. 자, 그럼 답이 될 만한 거. 찬물 먹인다 아니네요. 팔다리 마사지한다. 내용이 없습니다. 즉시 침을 제거한다. 의사에게 보고는 없는데 제거한다. 우선 요거는 될 것 같긴 해요.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해준다. 자, 침이 있는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를 하게 되면, 즉 유침 시 자세 변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침이 구부려지는 만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유침 시에는 자세 변경해주면 안 되시고 발침한 후에 편안한 자세는 괜찮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 반자위로 눕히고 심호흡하도록 한다. 자, 여기에서도 침을 뺐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답이 될 만한 건 3번. 즉시 침을 제거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언제나 자세를 변경하려면 발침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만침, 침이 구부러지는 거죠. 침이 구부러지는 만침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항요법인데요. 부항은 이렇게 유리컵처럼 생긴 아이를 피부에 붙여서 피부가 이렇게 볼록 올라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항이에요. 간접적으로 열을 사용한다. 되어져 있는 아이이고요. 자, 설명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열을 사용하는 방법 맞아요. 자, 1회 적용 시간은 15에서 40분 이내. 이거는 치매 적용 시간이었고요. 부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분에서 15분 정도 하게 됩니다. 강한 자극으로 시작한다. 언제나 시작은 약한 자극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환자가 쇠약한 경우에 강도 높이지 않아요. 아까 쇠약한 경우 금기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부항 용기, 이 아이는 일회용이 아닌 소독 후 재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색깔을 제가 막 혼동해서 써서 죄송합니다. 네, 혼동해서. 자, 부항요법에서 금기 중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당연히 정맥류, 피부 문제 있는 곳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거기에 하나 골절 의심인 경우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유추해보는 거로는 아무래도 피부가 당겨지게 되죠. 이렇게 뭔가 당겨지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골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골절 부위까지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골절 의심인 경우에는 금기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항요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람. 자, 아까 공통이 있었어요. 공통이 누구다? 저 술에 취한 경우. 그리고 몹시 배가 부른 경우. 이거 비읍이에요? 몸시라고 알고
정확하게 다시 써드릴게요. 몹시. 네. 그리고 몹시 배가 고픈 경우. 고픈 아니고 고픈 경우. 그 다음에 허약한 경우. 이거는 공통적으로 금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사실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사람 위주로 고르셔야 되는데 관절염 괜찮습니다. 여기 안에 안 들어가네요. 소화불량 괜찮아요. 정맥류 출혈 환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공통적인 금기에 아까 뭐가 있었냐면 출혈이 의심되는 정맥류, 그러니까 출혈이 생길 수 있는 정맥류나 피부 손상 부위는 안 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고혈압 심장질환자 관계없고요. 월경통 관계없습니다. 이럴 때도 부항을 써요? 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생각보다 한방에서 그 치료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질병에도 이런 치료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치료입니다. 자, 수치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치료는 물을 사용한 치료예요. 그래서 냉탕을 사용하던 온탕을 사용하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던 하여튼 물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수기치료와는 다릅니다. 자, 수기치료는 추나요법, 카이로프락틱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치료와 수기치료 다르다라는 거 보시고 옳은 걸 고르라 라고 되어져 있네요. 추나요법이라고도 한다? 아니죠. 고혈압 환자는 금기다.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물음표. 어지럼증이 있으면 중단한다. 요거 맞아요. 온탕에서 시작해서 온탕으로 끝난다? 얘는 틀립니다. 언제나 시작은 냉탕, 끝도 냉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냉탕 시작, 냉탕 끝이에요. 그래서 한 1분 간격으로 냉탕 갔다, 온탕 갔다, 냉탕 갔다, 온탕 갔다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냉탕과 온탕의 온도 차이는 10도 내외다. 이것도 틀립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정리해드리자면 자, 고혈압 환자 금기 아니에요. 자, 수치료의 금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간질을 하는 환자라던가 아니면 중증 심장 질환자 네, 이런 사람들은 금기예요. 또는 뭐 결핵 환자 이런 사람들은 금기인데 네, 그 외에 고혈압 환자는 할 수 있어요. 자, 어지러움증이 있으면 중단한다. 요게 답이죠. 불편감이 있으면 무조건 중지. 자, 5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냉탕은 16도 그리고 온탕은 42도 정도가 기본이고요. 10도 내외로 하는 경우 있어요. 이 경우가 순환기계에 질환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도 온도 조절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좀 약간 쇠약하신 분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온도를 조절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자, 5장에 속하는 장기. 자, 이건 5장 6부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5장 6부의 표리관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5장에는 5가지의 장기가 들어가는데 간, 심, 비, 폐, 신이라고 하는 5가지 장기가 들어가고 이거와 관계된 표리관계 안쪽이 비어있는 아이예요. 육부라고 해서 간과 연결되는 거 담낭
그다음에 비랑 연결되는 거, 비위상한다라고 하죠. 위장. 신장과 연결된 건 방광. 그래서 만들어진 소변이 저장되는 장소 보시면 되겠고, 남은 두 개가 소장하고 대장이에요. 그래서 시옷시옷 소장, 폐는 대장과 표리관계고, 지금 6개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3초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3초는 인체의 몸을 가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상초, 중초, 하초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흉부, 복부, 그 다음에 골반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반강. 그래서 오장육부의 표리관계는 고전적으로 많이 나오던 아이여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한방 정리한 파일에 있으니까 재생 목록에서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5장에 속하는 장기가 아닌 거, 이 5가지 중에 아닌 거 답은 위네요. 간, 신, 비폐, 신으로 연결돼야 되고요. 자, 오장과 육부의 표리관계 아까 이야기했네요. 간, 담낭, 심,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신, 방광. 옳은 것은 5번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 잘 주말 보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